성수대교는 정말 강남과 강북을 잇는 중요한 다리인데 7시 40분 정도죠. 그러니까 그때 한참 출근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갑자기 한 45m 가량이 뚝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 있던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거기서 큰 충격으로 32명이나 이제 사망을 했고요. 특히 사망자들 가운데에서는 그 무학여고 여중 학생. 예, 강남에서 북으로 넘어가면 성수대를 건너면 무학여고가 있어요. 네, 무학여고 학생들이. 저는 이 성수대교 사건은 제가 한 15분 전에 건넜어요. 작곡 작업을 하고 5시 한 반? 저는 지나서 집에 가서 TV를 켰는데 무슨 제가 그때 소름 돋았던 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러고 나서 잠을 못 잤어요. 그 뉴스를 계속 보느라고 오전 내내.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결국 그것도 부실공사였던 거죠. 부실공사죠. 이게 네. 1977년인가 그때 개통해서 그 이후에 거의 다리에 대한 안전검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요. 건설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시공 방식을 엄격히 지키면 용접이 어렵고 공기가 늦어져서 이렇게 용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시는 사고가 나기 10시간 전에 성수대교 상판의 이상을 발견하고서도 대처에 소홀했다는 소리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주저앉기 불과 10시간 전인 어젯밤 9시 반 서울시 도로국 산하 동부건설 사업소 측은 오늘 무너져 내린 상판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서 상판 이음새의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온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보수 공사만 대충 마친 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94, 95년이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 그래서 막 축배를 막 들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은 선진국의 틀을 갖춰가는데 내실은 흉내만 내고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은 그 되게 작은 어떤 잘못이랄까? 그때로서는 뭐 요거 잠깐 해줘 뭐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이 점점 모이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인리 법칙. 이걸 이제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많은 사상자를 내는 사건이 하나 있을 때 똑같은 이유로 규모가 크지 않은 사건이 29번 있고 사람이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사건이 벌어지는 게 300번 있다는 거예요. 전조가 있다는 거죠. 한 번에 거대한 사건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치진 않았지만 뭔가 항상 삐걱삐걱 하는 거죠. 이게 300번 가량이 일어날 때 뭐 어디가 뭐 부러지고 이런 일이 29번이 있고 그러고 나면 정말 무시무시한 거대 사건이 한 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 그런 게 있죠. 소 잃고 이제 외양간을 고친다는 건데 소 한 마리를 잃었을 때 외양간을 고쳐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한 마리 고쳤을 때라도 고치면 다른 소들을 잃지 않을 텐데 지금 이 산풍의 경우를 보면은 그렇게 많은 시그널들, 그렇게 많은 그 경고가 있었음에도 그걸 따르지 않은 거죠. 이준 회장이나 이한상 사장 같은 경우 이제 징역 7년 6개월 이런 형을 받거든요. 업무상 과실치사예요. 과실인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이 의도를 갖고 살인을 한 건 아니라는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수많은 범죄들은 정말 한 사람의 뭐 정말 이상한 사람,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벌이는 어떤 범죄들이었잖아요. 근데 산풍 같은 거는 수많은 잘못이 모여서 거대 사건이 한 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잠깐의 물론 과실, 작은 실수일 수 있지만 어떤 종류의 실수는 이게 모이면 수백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이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거거든요. 과실범의 네. 공동범. 근데 우리가 고의범의 공동정범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저 사람을 같이 함께 살인하자, 함께 절도하자. 이거 당연히 고의니까. 근데 우리가 함께 과실을 하자.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실이라는 거는 고의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미 함께 과실로 뭘 하자 하면 그건 이미 고의지 과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성수대교 사건이나 이 삼풍백화점 사건에서는 과실들이 다 누적해서 일어났던 거고 이렇게 되는 거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했다는 거. 공동정범으로 해서 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묻지 않으면 대개의 과실범을 놓고 보면 그 사망의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죠. 그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미수범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공동정범으로 엮어서 갔던 거죠. 근데 당시에 결국 그 구청장들이 받은 그 형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개별 사건들의 죄는 크지 않아요. 그걸 이제 어기는 사람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기는데 이게 모이면 그렇죠. 이런 결과를 주니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런 작은 어떤 규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어기면 어때? 아니면 야 좀 다른 길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는 거를 우리는 되게 능력이 있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때로는 융통성. 예, 그게 융통성이라는 말로 포장이 될 때도 있겠지만 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준 것 같아요. 저희에게.